은지야, 엄마가 미역국 끓여놨어? 잠깐이라도 얼굴 보고 가라. 아, 엄마 나 바빠. 다음에 봐.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참 동안 그대로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올해도 내 생일엔 나 혼자구나 싶었죠. 미역국 국물은 그대로 식어가고 식탁 반대편엔 빈 그릇 하나 아무도 앉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고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죠. 내가 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제 친한 친구 박정은 씨도 그러더군요. 명절 때 아들이 오랜만에 집에 왔길래 반가운 마음에 이런저런 말을 꺼냈대요. 몸무게 좀 는 것 같네. 요즘 야근 많다더니 피곤해 보인다. 내 회사는 어때? 그런데 아들이 식탁에 숟가락을 놓고 말하더랍니다. 엄마 그냥 밥만 먹으면 안 돼? 좀 조용히 있어줘. 정은 씨는 밤에 제게 전화해서 울먹이며 그러더군요. 지금은 그냥 밥 한 끼 먹자는 말도 간섭인가 봐. 나 말하지도 못하겠어. 이런 상황 남의 이야기가 아니죠. 잘해줘도 부담스럽다 하고 말하면 간섭이라 하고 아무 말 안 하면 섭섭하다 하고 부모 마음은 늘 죄인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자녀와 가까워지는 방법이 뭔가를 더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덜 하는 것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자녀가 먼저 다가오게 되는 단순하지만 놀라운 3가지 방법을 알게 됩니다. 이걸 실천하면 자녀와의 관계가 편해지고 마음이 오가게 되며 당신의 삶 전체가 훨씬 덜 외롭고 훨씬 더 따뜻해집니다. 하지만 이걸 모르면 당신의 인생은 지금보다 더 고립되고 자녀와의 거리는 점점 멀어질 수 있습니다. 이 3가지는 단지 말투나 행동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다시 꿰매주는 실천의 지혜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나씩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부모가 되는 방법.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지혜는 바로 못 본 척하는 용길입니다. 자식이 힘들어 보이면 부모로서는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말이라도 건네야 마음이 편합니다. 그런데 요즘 자식들은요, 그 말 한마디가 오히려 거리감을 더 크게 느끼게 만든다고 합니다. 며칠 전 우리 동네 김혜자 여사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혜자 여사님은 요즘 아들 얼굴 보기 힘들 정도로 바쁜 직장 생활을 하는 자식을 둔 어머니입니다. 어느 날 오랜만에 아들이 들렀는데 표정이 너무 어두웠대요. 안쓰러운 마음에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니?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니? 하고 물었더니 아들이 짜증을 내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는 왜 맨날 그런 말부터 해? 아무 일도 없어. 그날 혜자 여사님은 아들이 방에 들어간 뒤 부엌 한쪽에 혼자 앉아 한참을 멍하니 계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제게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냥 걱정돼서 한 말인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사실 우리 세대는 자식이 힘들어 보이면 말이라도 한마디 건네는 게 당연한 사랑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요즘 아이들은 그런 걱정도 때론 개입이나 통제로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미국 하버드대 심리학과의 데이비드 리 박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은 위로가 필요할 때조차도 스스로 말할 수 있는 공간을 원한다. 즉, 진짜 위로는 지켜보는 침묵에서 시작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때는 말이 사랑이었지만 지금 시대는 기다림이 사랑의 표현입니다. 아무 말 하지 않고 옆에 있어주는 것. 그것이 오히려 자녀에게는 엄마는 날 믿고 있구나. 그냥 옆에 있어주는구나라는 깊은 안정감을 줍니다. 물론 반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건가요? 너무 무심한 것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못 본 척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진짜 못 본 척이 아니라 자녀의 감정과 시간을 존중하며 먼저 말 걸지 않고 기다려주는 배려입니다. 저도 처음엔 참 어렵더군요. 말하지 않는 게 더 마음 쓰이고 불안했어요. 그런데 묵묵히 기다리고 있으면 어느 순간 자녀가 먼저 말을 꺼냅니다. 엄마, 사실은 그 한마디에 모든 게 열립니다. 기다리는 사랑은 말보다 느리지만 훨씬 깊고 오래 갑니다. 자녀가 힘들어 보일 때 말보다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는 것, 조용히 어깨를 토닥이는 것, 그리고 그냥 옆자리에 가만히 앉아주는 것. 그 시간이 자녀에게는 가장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말을 줄이는 것이 관계를 끊는 게 아니라 대화의 문을 더 넓게 열어주는 방식이라는 걸 우리는 이제 배워야 합니다. 이 못 본 척하는 용기가 바로 자녀와 다시 가까워지는 첫걸음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이어질 두 번째 이야기는 말하지 않는 대신 어떤 질문이 관계를 다시 열어주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계속 함께 해주세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 지혜는 모르는 척하는 질문의 힘입니다. 요즘 자녀들 참 이상하죠. 뭘 물어도 귀찮아하고 조언해도 듣기 싫어하고 그냥 조용히 해달라고만 합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말은 안 해도 속으로는 뭔가 많이 안고 있는 것 같죠. 말없이 휴대폰만 들여다보는 얼굴이 괜히 답답해 보이고 한숨을 쉬거나 입술을 깨무는 모습에서 부모 마음은 이미 수십 가지 걱정이 오갑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우리는 더 묻고 싶어지죠.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그런 결정은 아닌 것 같은데.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말들이 자녀에게는 부담과 간섭으로 들릴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저희 옆집에 사는 윤영미 씨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영미 씨는 딸이 대학 졸업 후 대기업에 들어간 걸 참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딸이 엄마, 나 이제 그만두고 작은 회사로 옮기려고 해라고 하더래요. 영숙 씨는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걱정이 앞섰대요. 요즘같이 불안한 세상에 안정된 직장이 어디라고, 너 그런 결정하면 나중에 후회할 거야. 그런데 그 말이 딸에게는 비난처럼 들렸나 봐요. 그 뒤로 딸은 무슨 일만 있으면 됐어. 엄마한텐 말 안 해 하며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더랍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숙 씨가 마음을 바꿨어요. 딸이 또 회사를 옮기려 한다는 얘기를 꺼냈을 때 이번에는 아무 말 없이 이렇게만 물었다고 해요. 그 선택을 하게 된 이유는 뭐니? 딸은 순간 멈칫하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기 시작했고 30분 넘게 자신이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됐는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를 차분히 이야기하더랍니다. 영미 씨는 그날 이후로 깨달았대요. 내가 모르는 척 해주니까 애가 자기 생각을 꺼내더라. 예전엔 내가 자꾸 가르치려 했어. 이처럼 모르는 척하는 질문은 자녀의 마음을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자녀는 이제 더 이상 모든 걸 부모가 알려주길 바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정리하고 판단하고 책임지길 원합니다. 하버드 의사소통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성인 자녀는 조언을 받을 때보다 질문을 받을 때 자기 감정을 더 차분히 정리하고 부모에 대한 심리적 신뢰도 또한 높아진다고 합니다. 질문은 자녀에게 생각할 기회를 주고 동시에 부모가 내 생각을 궁금해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줍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도 말했습니다. 가장 현명한 사람은 스스로 질문을 던질 줄 아는 사람이다. 그 말처럼 우리가 자녀에게 무언가를 말해주기보다 스스로 생각하게 해주는 질문을 던져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사랑일 수 있습니다. 물론 걱정되시겠죠. 내가 말을 안 하면 애가 잘못된 길로 빠지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침묵하며 던지는 짧은 질문 하나가 자녀의 선택을 더 신중하게 만들고 자율적인 판단력을 키우는 계기가 됩니다. 무엇보다 자녀는 누군가 자신을 믿고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신적으로 큰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말해주는 사랑보다 물어보는 사랑이 더 깊고 오래 남습니다. 이제 우리도 자녀 앞에서 모든 걸 다 아는 척, 먼저 말하는 걸 내려놓고 모르는 척 물어봐주는 연습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이 모르는 척은 결국 자녀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가장 지혜로운 대화 방식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세 번째 이야기에서는 말보다 훨씬 민감한 또 하나의 주제, 바로 경제적 지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도와주는 건 좋은데 도와줄수록 자녀가 더 멀어지는 이유,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계속 이어가 볼까요?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세 번째 지혜는 지갑을 닫는 척입니다. 자식이 돈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세대 부모는 본능처럼 돕고 봅니다. 자식이 힘들다는데 가진 거 안 내놓고 어떻게 버팁니까? 그러다 보니 퇴직금 털어주고 적금 깨고 심지어 대출까지 받아 자식 빚을 대신 갚는 부모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그렇게까지 도와줬는데 자식이 고맙다기보다 점점 더 연락이 뜸해지고 오히려 부모를 부담스러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아는 김종미 여사님은 정년 퇴직 후 얼마 안 돼서 아들이 사업을 하겠다며 자금이 좀 필요하다고 했을 때 고민도 없이 퇴직금 중 일부를 꺼내줬다고 합니다. 한 번만 도와주면 자리 잡을 것 같아요라는 말에 어찌 안 들어줄 수 있었겠냐며 당시엔 아들 눈빛 하나만 보고 믿고 냈대요. 그런데 사업은 생각처럼 잘 되지 않았고 몇 달 뒤 또다시 이번엔 진짜 마지막이에요 하는 말에 다시 돈을 보탰습니다. 그러기를 1년. 그 사이에 종래 여사님은 여행 한 번 못 가고 병원비도 줄이며 아들에게 보내줬지만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다고 해요. 이 아이가 내 돈을 받는 걸 미안해하는 게 아니라 당연하게 생각하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움을 청해온 날 종래 여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도 이제 살 날이 많지 않아. 남은 돈은 나 노후를 위해 써야겠어. 그 말을 꺼내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지 말 안 해도 느껴지죠. 하지만 놀랍게도 그날 이후 아들의 태도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스스로 일자리를 옮기고 허리띠를 졸라매더니 요즘은 오히려 어머니께 용돈도 드리며 안부를 자주 챙긴다고 해요. 종미 여사님 말씀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도와주는 것보다 멈추는 게 더 큰 사랑일 수 있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이처럼 반복된 경제적 지원은 자녀에게 신뢰가 아니라 의존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부모는 돕는다고 생각하지만 자녀는 언제든 부모가 나를 도와줄 거야 라는 기대를 갖게 되고 결국 삶의 책임감이 무너질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성인 자녀의 경제적 지원이 반복될수록 자녀의 자립도는 낮아지고 반대로 부모의 우울감은 높아진다고 합니다. 철학자 루소는 아이를 제대로 사랑하고 싶다면 무엇보다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지금도 너무나 유효합니다. 무한한 도움은 때로 자식의 성장을 멈추게 합니다. 물론 자식이 어렵다는데 안 도와줄 수 있냐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그 마음 너무나 잘 압니다. 하지만 꼭 도와주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갑을 닫는 척은 필요할 때 딱 한 번, 그리고 꼭 필요한 만큼만 도와주고 그 뒤로는 믿고 지켜봐주는 결단을 말합니다. 처음부터 다 끊으라는 말이 아니라 자녀가 스스로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겁니다. 부모의 돈보다
더 강한 것은 믿음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물질적 지원보다 너라면 이겨낼 수 있어라는 신뢰에서 더 큰 힘을 얻습니다. 이제는 자녀를 도와주는 방식도 바뀌어야 합니다. 지갑을 닫는 척은 냉정한 거절이 아니라 자녀의 인생을 책임지도록 만드는 지혜로운 유산입니다. 자녀가 진짜 어른이 되는 순간은 부모 없이도 자신의 삶을 감당해 나가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선택적 거리두기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지혜는 비교하지 않는 말의 힘입니다. 자녀와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말 중에서 우리가 무의식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비교입니다. 너 친구 누구는 벌써 결혼했다더라. 형은 대학 붙었는데. 넌 왜 맨날 그 모양이니? 아빠는 내 나이 땐 이미 집 장만했어라는 말들. 사실 잘 되라고 한 말인데 돌아오는 건 항상 싸늘한 눈빛과 차가운 침묵뿐이었죠. 그 말이 그렇게 상처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제 이웃 김미옥 여사님도 똑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외동딸이 30이 넘도록 결혼도 안 하고 취업도 불안정하니 본인도 속이 타들어가다 못해 어느 날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는 집딸은 너보다 2살 어린데 벌써 승진해서 부모님 여행도 보내드린다더라. 넌 언제쯤 사람답게 살래? 그 말에 딸은 아무 말 없이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고 며칠 동안 말도 없이 밥만 먹고 나갔다고 해요. 미옥 여사님이 속상한 마음에 먼저 딸에게 다가가 엄마는 그냥 널 잘 되라고 한 말이었어라고 했지만 딸은 냉정하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엄마, 나는 이미 세상에서 수백 번 비교당하고 있어. 적어도 집에서는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살고 싶었어. 그 말을 들은 순간 미옥 여사님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그걸 왜 몰랐을까? 내 말 한마디가 얘를 이렇게 힘들게 했구나.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교는 인간관계의 독이다. 비교 속에서는 사랑도 자존감도 자라지 않는다. 자식은 세상 속에서 이미 비교당하고 평가당하고 경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자식이 돌아와 기대는 집에서마저 비교의 대상이 된다면 어디에도 숨 쉴 곳이 없는 겁니다. 사실 부모가 자식을 비교하는 진짜 이유는 자식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누구보다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표현 방식이 잘못되면 사랑은 상처가 되고 기대는 부담이 되며 결국 관계는 틀어지고 맙니다. 자녀는요, 성공한 이야기를 듣고 자극받는 게 아니라 지금의 자신을 인정받고 이해받을 때 비로소 변화하고 싶다는 마음이 듭니다. 요즘 많이 힘들지. 그래도 잘 버티고 있어서 엄마는 정말 대견해. 이 한마디면 충분할 때가 있습니다. 칭찬이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말. 그것이 자녀에게는 이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응원입니다. 시인 장석주는 말은 한 사람의 존재를 확인해주는 가장 따뜻한 손길이다라고 했습니다. 부모의 말은 칼이 될 수도 있고 자식의 등 뒤를 밀어주는 바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건가? 자식이 나태해져도 그냥 둬야 하나? 아닙니다. 말은 하셔야죠. 하지만 비교가 아닌 응원의 말로 바꿔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친구는 벌써 취직했대. 대신 내가 천천히 내 길을 찾아가는 게 나는 좋다라고 말해보는 거죠. 똑같은 상황이어도 말의 뉘앙스가 다르면 자녀가 느끼는 감정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차이가 관계를 살립니다. 부모의 말은 자녀의 내면에 오랫동안 남아있는 목소리가 됩니다. 그 말이 나를 다그치고 깎아내리는 소리일 수도 있고 힘들 때마다 다시 일으켜주는 응원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도 자녀에게 칭찬이 아니라 인정을 해줄 줄 아는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성공했을 때만 기뻐하지 말고 힘든데도 꿋꿋이 버티고 있는 모습 자체를 봐주고 말해주는 겁니다. 엄마는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자랑스럽다. 이 말 한마디가 자녀의 자존감을 지키고 부모를 다시 내 편으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에서는 더 깊은 관계 회복의 열쇠인 부모의 자기 존중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희생이 지나치면 어떻게 되는지,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자녀와의 관계도 지켜지지 않는다는 걸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속 들어주세요. 5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지혜는 부모도 자기 인생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식 낳고 키우면서 우리는 너무 많은 걸 내려놨습니다. 내 시간, 내 감정, 내 건강, 심지어 내 꿈까지.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다 바쳐도 자식이 고마워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자식이 그건 부모로서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할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내가 이 정도로 했는데도 당연하다는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죠. 저희 동네에 사는 박경숙 여사님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사님은 68세, 10년 전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살고 계세요. 아들 내외가 맞벌이를 하다 보니 손주들을 매일 봐주시고 밥 해놓고 청소까지 다 하시죠. 처음엔 좋았대요. 손주 웃음소리 들으며 사는 게 삶의 기쁨이었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일이 당연해졌어요. 며느리는 어머니 애들 숙제도 좀 챙겨주시겠어요? 하고 아들은 엄마 이번 주말에도 좀만 더 봐줘 우리 잠깐 쉴게. 라고 부탁합니다. 아니, 부탁이 아니라 명령처럼 말하더랍니다. 어느 날 허리가 너무 아파 병원에 다녀오겠다고 하자 며느리가 이렇게 말했대요. 어머니 오늘은 안 되는데요. 저희 둘 다 스케줄이 있어서요. 병원은 다음에 가시면 안 될까요? 그날 여사님은 집에 돌아와 혼잣말로 이러셨답니다. 내가 이 집에 그냥 가정부가 된 건가? 그런 상황 정말 낯설지 않죠. 우리 중 많은 분들이 지금도 그런 삶을 살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식을 위한다고 내 삶을 포기하면 결국은 누구도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심리학자 에리히 프롬은 말합니다. 진짜 사랑은 자기 자신을 포함한 타인을 향한 존중에서 시작된다. 다시 말해,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나를 존중해주지 않습니다. 부모로서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마지막 선물은 자식에게 엄마도 아빠도 하나의 삶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사님은 그날 이후 큰 결심을 하셨어요.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나 이제부터는 일주일에 이틀만 갈게. 나도 운동도 하고 친구도 만나야겠더라. 아들은 처음엔 당황했지만 며칠 후 엄마 솔직히 그동안 너무 이지했어요. 엄마도 엄마 인생 사셔야죠. 그동안 죄송했어요. 라고 고개를 숙였답니다. 박 여사님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이 핑 돌았다고 해요. 이제야 내가 엄마로서가 아니라 사람으로 인정받는 기분이 들더라. 우리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마지막 덕목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부모도 삶이 있는 인간이라는 겁니다. 부모는 끝까지 희생하는 존재가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입니다. 우리가 자녀와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선 일정한 선을 긋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너무 많이 주면 고마움을 잃고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도와주면 당연함이 됩니다. 때로는 이건 안 돼, 여기까지만이라는 말을 해야 자식도 책임을 느끼고 행동이 달라집니다. 프랑스 철학자 알랭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의 삶을 지켜보되 간섭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들의 삶에 지나치게 개입하지 않고
우리의 경계는 명확히 해야 합니다. 혹시 이 나이에 내가 나를 챙긴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이 그 의미를 다시 찾을 때입니다. 나도 존엄한 사람이고 나에게도 쉴 권리, 거절할 권리, 삶을 계획할 권리가 있다는 걸 먼저 인정하셔야 자식도 따라줍니다. 그리고 그런 존중이 쌓여야 비로소 건강한 부모 자식 관계가 유지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5가지 지혜를 다시 정리하며 우리가 무엇을 바꾸고 어떤 삶을 선택해야 하는지 함께 돌아보겠습니다. 결론에서 모든 핵심을 짚어드릴게요. 계속 들어주세요. 이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5가지 이야기 가만히 떠올려 보세요. 말하지 않고 못 본 척하는 용기, 아는 척하지 않고 묻는 지혜, 지갑을 닫는 척하며 믿음을 주는 용기, 비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말, 그리고 부모로서의 경계를 지키며 존엄을 세우는 자세. 이 5가지는 어쩌면 우리가 평생을 자식에게 주고 싶었던 진짜 사랑의 형태일지도 모릅니다. 예전처럼 혼내고 가르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듣기보다 느끼고 싶어 하고 말보다는 존재 자체를 믿고 싶어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말로 이끄는 부모에서 조용히 곁에 있어주는 부모로 바뀔 때입니다. 며칠 전 박경숙 여사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엔 내가 너무 변한 게 아닌가 걱정했어. 예전처럼 다 해줘야 좋은 엄마인 줄 알았거든. 그런데 요즘은 자식들이 더 자주 연락 오고 오히려 엄마 잘 지내지? 하면서 챙겨줘. 이게 오히려 더 따뜻하더라. 그 말씀을 들으며 저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방식만 바꿔도 자녀는 알아봅니다. 그리고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부모와 자식 사이는 끊어지지 않는 정이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정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서로의 거리가 멀어지기도 가까워지기도 하는 거죠.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진심은 결국 전달된다. 단, 그 진심이 상대방을 향한 존중 위에 놓여 있을 때만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껏 우리는 사랑을 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사랑 위에 존중을 더할 때입니다. 그 존중이 자녀와의 새로운 대화의 문을 열어줄 열쇠가 될 것입니다. 부모가 너무 다가가지도 너무 멀어지지도 않고 적당한 거리에서 따뜻한 시선을 보내줄 때 자식은 다시 그 시선을 돌아보게 됩니다. 혹시 지금까지 자녀와의 관계에서 아프고 서운한 기억만 쌓여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제 그 마음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부모의 변화는 자식의 마음을 바꿉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세요. 말하지 않고 기다려 보세요. 조언보다 질문을 던져 보세요. 내 인생을 먼저 존중하면서 자녀의 삶을 함께 바라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자녀가 먼저 다가와 말할 겁니다. 엄마, 아빠 예전보다 요즘이 더 좋아. 그냥 내 편 같아. 그 말 한마디면 그동안의 서운함도 눈물도 다 녹아내릴 겁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우리 채널을 통해 더 많은 부모님들에게도 전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자녀와의 관계로 고민하는 지인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함께 나눠주세요. 우리가 함께 나누는 지혜는 또 다른 가정의 작은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도 충분히 좋은 부모입니다. 다만, 이제는 조금 더 지혜로운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해보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의 진짜 핵심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